Hey, hurry up. 이제 시작이란 해 지금과 함께 모두 다 보여봐 너의 모든 것을 유해하게 You can do 끝까지 다가온 girl 이혜진 join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저는 혜진 선생님이고요. 지금 홍대 앞 그린섬에서 고2 총전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 미대 입시 경행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넘어갈 건데요. 홍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금 사고의 전환이라는 과목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사고의 전환이란 디자인 계열을 대표하는 종합 실기 유형으로서 표현력과 아이디어 연출에 의한 문제 해결 및 디자인적 사고의 프로세스를 평가하는 유형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대학들이 사고의 전환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발상과 표현으로 실시하는 대표적인 학교로는 국민대가 있죠. 그리고 수도권의 여러 대학들이 사고의 전환과 발상과 표현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묘로만 시험을 치르는 고려대와 경희대도 있고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고 기초조형 원리가 기본이 되는 서울대와 이대 유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입시의 틀 안에서도 각각 변화를 거쳐서 다양하고 색다른 실기 제도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면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꾸준히 실기를 다져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볼까요? 만약에 우리 학생이 디자인 경력이 조금 됐다 싶으면 아마 이런 말들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난 머리가 굳었나 봐. 창의력이 없어요. 아이디어가 잘 안 나와요. 다른 애들도 다 하는 그런 건 싫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점적으로 할 강의는 바로 아이디어 발상법에 대한 겁니다. 쉽고 짧게 얘기할 테니까요. 잘 듣고 우리 같이 응용해보는 거 어떨까요? 먼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5단계로 간단하게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제 해석. 주제가 주어지면 그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고 출제 의도와 평가 요소를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웬만큼은 언어 실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 설정. 요새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드라마, 예능, 기업, 광고 등 그 어느 분야에서도 독창적인 아이템이나 캐릭터가 인기 만점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세 번째, 주제부 연출 및 화면 구성. 이때는 여러분의 형태력과 편화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데요. 그리고 종종 다이나믹한 시점을 연출하기 위해서 가끔 말도 안 되는 형태를 그리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런 건 좀 사야겠어요. 네 번째, 컬러 계획. 여기서는 아름다운 컬러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톤 계획을 세우고 공간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표현 및 완성. 경력이 조금 있다고 해서 맨날 그리던 대로 관념적으로 그리는 당신, 안 되죠. 어떤 것을 표현하더라도 항상 관찰에 의한 정확성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에 기술력과 속도를 더한 훈련을 꾸준히 한다면 2절 5시간 완성쯤은 걱정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아이디어 구상 시 주목해야 될 점이 두 번째 아이디어 설정 부분인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 쉽게 풀어보자고요. 첫째, 제일 먼저 생각나는 아이디어는 버리자. 둘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살을 붙여보자. 셋째, 소재와의 궁합이 잘 맞아떨어지도록 하자.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기 시작하자마자 생각나는 것들을 바로 1차적인 발상이라고 합니다. 1차적인 발상이란 짧은 시간 내에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너무 뻔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림을 너무 빨리 그려버리고 나서 아차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았죠? 성격 급한 친구들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2차, 3차 발상까지 해보는 거 어떨까요? 생각보다 쉬워요. 한 번 더 생각하기,
다른 시점에서 보기, 다른 환경에서 보기, 이런 식으로 같이 저랑 한번 해보실까요? Join Edu. 무당벌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이것을 1차적인 발상이라고 한다면 2차적인 발상에는 이런 이미지들이 있겠죠? 이번엔 더 상상해서 해볼게요. 음료수 캔과 빨대를 가지고 속도감을 나타내시오라는 주제를 받는다면 어떤 생각들을 먼저 하시겠어요? 속도감이 나는 물체들을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예를 들면 총, 화살, 로켓, 자동차, 물총새, 이런 이미지들 맞죠? 2차적인 발상을 같이 해볼까요? 속도감이 나는 사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감을 같이 생각해보면요. 컴퓨터 회로나 파일을 주고받는 USB 같은 것도 포함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느린 것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거북이 등에 로켓을 장착시켜준다면 그냥 로켓을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죠? 이야기를 넣어서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발상면에서 더 좋은 점수를 얻는 방법입니다. Join Edu. 이렇게 쉽고 재밌게 아이디어를 짜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은 아마도 이제까지 마인드맵의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여기서 마인드맵이란 광범위하게 가지치기를 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짜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 방법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발상법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치만 우리는 입시에 적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마인드맵의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발상하는 훈련을 같이 해볼 겁니다. 우리 같이 그림이 아닌 소설을 써 내려가듯이 섬세한 묘사를 같이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단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말이에요. 여기서 체크리스트란 질문이 던져지면 그 질문에 대해서 엉뚱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세분화시키고 훨씬 더 다양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Join Edu. 자, 주제 나갑니다. 주제는 바로 미래 수중 주거 공간을 디자인하시오. 이 주제에 맞게 나올 수 있는 답들을 예상해서 질문을 한번 같이 짜보는 거예요. 키포인트는 수중이라는 단어와 주거 공간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자, 체크리스트 한번 해볼까요? 1. 크기를 바꿔볼까요? 2. 현재와 미래 상황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3. 수중 생물체엔 무엇이 있을까요? 4.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 집이 움직인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마지막 6. 그 집엔 누가 살고 있을까요? Join Edu. 이제까지 주제와 연관지어서 키포인트와 함께 제 마음대로 질문들을 던져봤어요. 어때요? 참 쉽죠? 이게 바로 체크리스트라는 겁니다. 여기서 답을 얻은 다음에 기록하고 살을 붙이고 묘사를 조금만 보태면 1차적 발상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한번 답을 같이 알아볼까요? 1번. 개미가 사는 집처럼 작아질 수도 있겠고요. 혹은 거인이 사는 집처럼 큰 집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2번. 한옥을 리모델링해서 미래로 가져오는 건 어떨까요? 혹은 석탑이라든지 그런 것도 괜찮고요. 3번. 거북이, 해파리, 생선, 조개. 너무 많이 예를 들 수 있답니다. 4번. 빨래도 하겠고요. 밥도 짓고요. 화장실도 가고요. 잠도 자고요. 5번. 모터를 달아서 수중뿐만 아니라 수면 위까지 집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6번. 자, 우리 동심을 끄집어내 볼까요? 그 집엔 인어공주가 살 수도 있고요. 해적 혹은 큰 고래가 살 수도 있겠고요. 어때요? 저는 여기까지밖에 생각이 잘 안 나네요. Join Edu. 여기서 주의할 점 한 가지 꼭 글로 써주세요. 낙서로도 상관없지만 저라면 표를 만들 거예요. 그렇게 대입을 해야지 훨씬 더 보기 쉬우니까요. 이렇게 답들을 써 내려가다 보면 분명 겹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이 답들을 서로 재미있게 엮어주세요. 예를 들면 거북이 등 위에 집을 지어서 그 집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혹은 물속의 주공간이지만 그 집이 움직인다면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때 빨래를 널어서 그 부분을 포인트로 쓰는 건 어떨까요?
혹은 소라의 모양이 한옥의 기와 모양과 비슷하니까 그 둘을 합성해서 수중밀의 한옥 집을 만들어 보는 거. 혹은 그 집에는 인어공주가 살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답을 엮어보는 거 어떠세요?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같이 짜봤는데 어떤가요? Join Edu. 마인드맵과 체크리스트. 아이디어 짜는 건 다 비슷하다고 느끼셨나요? 분명히 차이점도 있고 장단점도 있습니다. 마인드맵은 다양성이 있지만 너무 광범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샛길로 빠질 위험성이 있고요. 체크리스트는 폭이 굉장히 넓거나진 않지만 2차, 3차 발상이 쉽도록 도우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아이디어 발상이 이제 어렵지 않다는 거 다들 아셨죠? 꼭 기억하세요. 다시 질문하고 그 답을 엮는다. 그리고 꼭 기록한다. 이렇게 한 가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묘사하듯이 구체적으로 서술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뻔한 그림에서 이야기가 풍성한 화면 연출로 바뀔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Join Edu. 그리고 사고의 전환을 하는 학생이라면 한 가지 더 챙겨야 할 텐데요. 바로 소재와의 연관성입니다. 무작정 내 아이디어만 들이댈 것이 아니라 출제물과의 조화를 잘 이뤄야겠죠? 그래야 좋은 발상과 좋은 연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예를 들자면 이 다용도 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형태를 살펴보면 특유의 둥글 넓적한 몸체의 형태와 날카로운 칼날의 대비가 있겠고요. 기능성 면에서 본다면 하나의 축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칼날들이 회전한다는 것이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그럼 이러한 특징이 잘 나오도록 내가 짠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주제부 연출을 하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 이런 뾰족한 형태의 소재가 나왔는데 귀여운 모비를 만들거나 혹은 둥근 형태의 이글루를 만든다면 그건 소재와 주제가 부조화를 이루지 않을까 싶네요. Join Edu. 자,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되셨나요? 여기서 살짝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저는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안 좋은 아이디어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의력이 없는 학생 또한 없다고 얘기하고요. 중요한 건 자신감이죠. 그리고 창의력을 깨치는 수업 방식 역시 중요합니다. 이제껏 여러분이 표현 위주의 카피 수업만 진행을 했다면 그건 조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초 과정이라는 명목하에 표현 위주로만 수업을 오랫동안 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를 짜는 방법이라는 틀을 제시하기 전에 기초부터 찬찬히 학생들의 발상 능력을 키우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는 것이 가장 훌륭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절대로 기발한,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부터 찬찬히 메모하고 사물을 조금은 다르게 바라보는 것. 그것도 어쩌면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번에는 제시된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그럼 안녕! Join Edu.